자, 오늘은 부등식부터 이제 진행을 해 볼 거고, 자, 부등식을 이제 너네가 할 때는,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우선은. 근데 거기에 이제 부등호가 있는 거라서, 그 부등호 해석되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너네가 이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평소 하는 거랑.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봐 볼 거고, 자, 14번을 보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부등호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자, 항상 옳은 거 찾으래.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얘들아, 1번 보면은 b가 더 크다고 나와 있지. 근데 그걸 제곱하면은 항상 b제곱이 더 클까요? 네. 자, 이런 거 할 때는 너네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랑 3이 있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그럼 다 맞는 걸까요? 안 되는 숫자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숫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4, 3. 그렇죠. 마이너스 4, 3이라고 하면 b가 더 큰 게 맞거든? 근데 제곱을 했을 때는 a제곱이 더 크죠. 그러니까 항상 맞는 건 아니고요.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등식 할 때 이렇게 숫자, 성질을 볼 땐 숫자 넣어보세요 하는 거야. 그럼 2번 보면은 지금 뭔가 좀 더 구체화돼 있어. a는 0보다 어떻대? 작고. 그럼 음수죠. b는 양수죠. 근데 우변 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뭐야? 역수돼 있지. 그럼 역수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지금 a가 더 커지나요? 아니요. 아니죠. 다음 3번. c가 제일 크대요. 그러면은 a랑 b 보면은 c를 이렇게 곱했지. 똑같이. 그러면은 b가 a보다 크니까 ac, bc도 bc가 더 크니?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기서는요. 곱하기라는 계산이 들어갔지. 근데 너네 곱할 때 이건 2학년 거야. 중2 거. 부등호가 바뀐 적이 있지 않았니? 곱하기 했을 때? 언제 바뀌었죠? 음수 곱했을 때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c를 나눌 거야. 그럼 c를 나눌 때 이 c가 양수였으면 부등호 안 바뀌고 음수였으면 부등호 바뀌겠지. 그럼 음수였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맞나? 네, 그러니까 3번은 또 틀린 거야. 근데 이번엔 넷다 양수래요. 아니, 셋 다 양수래. A, B, C 순이래. 그러면 A를 이렇게 나눴어. 부등호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B분의 1이 C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양변에 여기다가 BC를 곱해주게 되면 BC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이렇게 되겠지. 부등호 안 바뀌고. 그럼 맞아, 틀려? 지금 저기 앞에 써 있는 게 C가 제일 크다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맞아, 틀려 지금? 맞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일단. 자, 5번도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건이에요. B가 A보다 크고요. D가 C보다 크대요. 그럼 AC랑 BD. 그러니까 보면 AC가 작은 것끼리 곱한 거고 BD가 큰 것끼리 곱한 거지. 그럼 부등호가 유지가 된대요. 아니, 더 크대요, BD가. 이것도 맞을까요? 한번 A, B, C, D를 그럼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돼 있으면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 A, B, C, D가 어떻게 돼 있으면 될까? A랑 C가 음수고 E랑 D가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래? A가 마이너스 5고 C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4. 아, 4. 그다음에 B가 3, D가 2. 자, 그러면은 이때 BD는 6이고 AC는 20이 되니까 아주 잘 얘기했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는 거. 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등식의 성질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 너네가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해 보시면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끝났고요.
자, 15번도 이것도 너네가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는 거야. 2항 시키고 2항 시켜서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참고로 2항이라는 거는 부호를 바꿔서 넘기는 거잖아. 그럼 이땐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네, 그냥 이걸 대놓고 2항 시키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2항이란 작업 자체가 원래 뭐냐면 얘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양변에 2x를 더하겠다는 의미인 거야. 2를 2항 시키겠다는 의미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하겠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결국 2항이란 작업은 더하기 빼기 하는 거거든, 양변을. 그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잖아. 바뀔 때는 오로지 곱하기 할 때 음수 이런 거에서 바뀌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 원래 방정식 풀듯이 3x 6보다 작고 x가 2보다 작다 해서 답을 3번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복습할 건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걸 부등식할 때 같이 배우거든. 그럼 2보다 작다라는 수직선을 이제 체크할 때는 2를 체크해 놓고 2에 는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빵꾸 뚫어 놔요. 그리고 2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제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법이죠. 요게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자, 15번 마무리 됐고, 자, 16번을 보면 부등식인데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야. 여기서 연립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근데 우리 연립방정식을 먼저 배웠잖아. 근데 연립방정식은 무슨 해를 찾는 걸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지? 너네 함수에서도 얘기했잖아. 함수에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가 못 찾을 때였지? 일단 쌤이 했던 얘기 이어서 가면 교점 구할 때 연립방정식 한다고 했잖아. 함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쌤이 설명하면서 동건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연립방정식이.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통인 걸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부등식이라는 애가 답이 방정식처럼 x는 몇 이런 식으로 나오니? 범위로 나오죠, 답이. 방금 우리 위에서 푼 것처럼.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공통 범위 구하는 게 연립부등식의 해인 거예요. 공통 범위. 그래서 푸는 거 똑같이 풀면 돼. 위에 거 풀어보면은 3x가 9보다 크다라고, 이제 암산할게. 이거는 너네 어차피 계산이야.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해서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고, 아래 거를 풀게 되면 2x가 16보다 작다라고 해서 x가 8보다 작다가 나와. 그럼 이렇게 지금 해 두 개를 만든 거지. 근데 연립부등식은 이 둘의 공통인 해를 찾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게 돼.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럼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니까 공통인에는 여기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하고 몇 사이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어려울 필요 없어요. 연립방정식에서 공통인 해를 찾았다면은 연립부등식은 공통인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단 수직선을 꼭 그려. 수직선 안 그리고 너네 마음대로 그냥 이거겠지 하는 친구들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하면은 너네 뒤쪽 가서 다 박살납니다. 이 수직선 그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할 때는, 부등식 할 때는. 알겠어요? 왜냐면 너네 중2 때 부등식 한 거 대략적으로 기억해보면 너네 수직선 안 그리고 막 푸는 경우 많았거든요. 귀찮다는 이유로. 자, 17번을 이제 볼게요. 자, 17번을 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넣는 데 있던 거 한번 풀어본 적이 있죠? 위에 바로 있나? 에이씨, 여기에 넣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이렇게 는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제 해서 요렇게 식 하나 만들고 요렇게 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너네가 연립방정식을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동그라미는 네모라는 식과 네모는 세모라는 식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너네가 이걸 연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연립방정식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우리 16번 했던 것처럼 표현되는 것도 연립부등식이고요. 지금 이렇게 부등호가 연달아서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린 연립부등식이라고 앞으로 쌤하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식 하나, 얘를 식 하나 해가지고 두 개의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 미만.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용한 우리에게 친숙한 연립부등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16번이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문제 제시된 것도 연립부등식의 표현인 거예요. 특정 문제 형을 보면 그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다시 어떤 거요? 그 부등식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더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저 a보다 x가 a보다 작고 b와 같다는 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 빨리 푸는 법 얘기한 거죠 지금? 네. 그게 보이면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저게 이렇게 연립부등식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요걸 보여준 건데 이게 지금이야 기초여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보여줄게요. 저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동건이와 같이 방금 얘기하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저렇게 연립부등식을 못 만드는 상태인데 이렇게 풀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복잡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 풀 때도 이제 하면은 이제 동건이 말한 대로 하기가 좀 힘들겠지. 동건이가 말한 대로 하려면 아마 못 할 거야. 무조건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선 동건이 그게 보였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양변에 이렇게 x가 있게 되면은 그 방법을 할 수가 없어.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고 막 이러니까. 답변이 됐을까? 네. 근데 그런 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비교해보면 어디냐? 다시 비교해보면 여기는 여기 x가 없기 때문에 동건이가 말한 대로 1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근데 일단 우린 연습이 저렇게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걸로 일단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거. 얘는 두 개가 똑같은 문제니까 쌤이 19번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익숙한 모양인데, 자, 얘를 먼저 풀어보면은, 암산할게. 자, x가 첫 번째 거 풀면은, 3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네. 2 이상. 이렇게 돼. 아래 거를 풀게 되면은, x가 2 이하 이렇게 돼요. 근데 둘 다 2가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제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얘를 먼저 체크하면 2 이상이니까 이 친구고 이 친구를 체크하면 2 이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연립부등식은 뭐였어? 겹치는 거 찾는, 공통인 거 찾는 거라 했죠.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겹치는 게 뭐밖에 없지?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게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게 아직 너네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꼭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뭐야, 안 피고 있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인데, 이제 너네가 여기서 힘들어하는 게 요런 거거든? 부등식 푸는 건 알겠는데, x에 뭐 돼 있어? 절대값 돼 있죠. 자, 이제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쌤하고 이제 좀 오늘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너네가 아는 절대값을 풀 때는 기준을 자꾸 나누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x 할 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기준이 되는 숫자 몇인지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자, 일단 기준을 나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저 절대값이라는 아이의 용도가 뭔지부터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좀 손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절대값의 용도가 원래 뭐죠? 반드시 뭐 만드는 기호야? 양수 만드는 기호잖아. 그치? 저 절대값 안에가 뭐가 있든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기호잖아. 근데 저 안에 들어있는 x가 몇인지 알아 몰라 우리?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저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럼 저 x가 양수였으면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대로 내보내요? 그대로 내보내죠. 근데 안에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곱해서 내보내죠. 즉 절대값을 너네가 처리할 때는 둘 중 하나야. 부호를 그대로 내보내냐 아니면 마이너스 곱해서 내보내냐, 이 두 개거든. 근데 그걸 해주는 기준이 이 안에가 0이 될 때야.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쟤는 플러스죠. 그럼 마이너스 안 곱하겠네? 0보다 작은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겠네. 그러니까 저 안에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이제 기준은 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0 이상이라고 합시다. 기준 0이라고 알았으니까. 그럼 0 이상이면 제 마이너스 해줘 아니면 그대로 내보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x가 0보다 작았으면 음수니까 저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곱해서 내보내야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한 번 더 계산할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걸 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절대값이 이제 조금 귀찮은 게 이 범위에서 얘라는 답이 나왔지.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수직선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럼 0 이상일 때 2보다 크다가 나왔지. 그럼 겹치는 게 이 부분인 거 이해되니? 그리고 아래쪽을 해보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왔지. 그럼 겹치는 게 이 부분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첫 번째 거는 x가 2보다 크다고, 아래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근데 이렇게 저 두 개를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쟤네 둘을 서로 동떨어져 있죠. 그랬을 땐 답을 5번처럼 적어줍니다.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없어. 저건 따로따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절대값을 한 번 더 밑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풀고 쉽대요. 자, 그럼 절대값 안에가 x 빼기 3이라 돼 있지. 자, 기준을 잡을 거야. 기준은 절대값 안에가 0 되게 하는 걸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럼 x가 몇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될까요?
3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보다 클 때는요. 3보다 크면은 3, 4, 5, 6 이런 애들이지. 그럼 이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마이너스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서 그대로 쓰면 돼. 위에는 아까 절대값 안에가 x밖에 없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 얘는 3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3보다 작았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 그려보자. 3 이상에서 요거 풀면 x가 5 이상인 거 바로 계산 따로 안 써도 괜찮지? 그럼 5 이상 했고 요 부분이 나오는 거야, 겹치는 게. 다음은 3보다 작을 때 얘 풀면 x가 1 이하가 나옵니다. 그럼 1 이하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때 겹치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그럼 또 첫 번째에서 구한 거랑 두 번째 구한 거를 같이 써보자. 또 얘네들이 겹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네들이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얘를 10초 내로 풀거든요. 10초 내로 푸는데 우리 특강 취지가 이제 그렇게 야매로 할 거면 뭐하러 특강해요. 제대로 된 원리를 이제 배우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일단 특강 때는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풀 겁니다. 알지? 윤성이 안 되니? 됐어요?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요? 이거 저 빨리 써, 빨리 써. 자, 그럼 시우 쓸 동안 그 아래 문제도 할 거거든요. 기준 잡아보세요. x 몇을 기준으로 할지. 얘는 몇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네, 즉 여기 x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절대값은 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쟤를 기준으로 하면 돼. 그럼 2 이상일 때 풀고 2 미만일 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너네가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쓰던 거 잠깐 멈추시고. 자, 그럼 우리는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3번도 같은 문제예요. 자, 24번 왔니? 자, 그럼 보면은 이번에 절대값이 몇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죠. 그럼 얘는 기준이 두 군데인 거예요. 얘는 기준이 몇이죠? 얘는요? 2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다룰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아, 또 이러네. 잠시만, 영상 끊고 다시 할게요.